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 지역 주요 대학이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정원 미달인 학교들이 속출하면서 지방대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함께 관련해서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현재 전남 지역 대학이 2022학년도 정시 모집까지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살펴보니 학교와 학과별로 경쟁률이 크게 나뉘었더라고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022학년도 우리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79개 대학 정시 모집 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1대1 미만의 경쟁률을 1대1 미만의 대학들이 총 19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6개 대학이 지방대학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이 2개, 또 서울이 1개 이렇게 해서 총 19개 대학이 정시 모집 1대1 이하의 경쟁률을 이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시는 이 가나 다군으로 해서 총 3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대1 이상의 경쟁률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정시 모집의 결과 보니까 3대1 이 미만의 대학이 총 59개 대학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들 총 거의 11개 대학 정도가 3대1 미만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의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이 정시 모집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좀 다소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반면에 서울 수도권의 대학의 경쟁률은 경중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에 대한 경쟁률의 차이도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양상을 이번에 보일 수 있었고, 다만 이번 우리 지역에서 좀 고무적인 것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또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라고 하는 이 두 대학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종합해 놓고 보면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든지 지스트 같은 특수 목적 대학들은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전남대학, 조선대학, 초당대학, 목포대학 등의 지역 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보건계열이라든지 의학, 한약,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학대학을 비롯한 보건대학 형태의 인기 있는 학과들은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높은 그 지원율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인기학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취업에 좀 저조하는 인문사회학이라든지 자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제 우리 지역 대학의 어떤 위기가 사실상 가장 먼저 도래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경쟁률이 정시 모집 3대1 이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대학이 이제 사실 앞으로 이 존립 근거에도 굉장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치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이 대학 진학에서 전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무조건 수도권 대학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수도권 대학 그리고 수도권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과, 이걸 두 번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비수도권 대학에 이제 그때 원하는 학과를 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대학에 원하지 않는 학과, 이러한 방식으로 진로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잘하면 일단 수도권으로 가고,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는 기준이 학과라는 말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우수 자원들이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은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가까운 광주권이라든지 또 광역시권으로 이렇게 가버린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지금 정시 모집에서 지금 고전을 겪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나 유망 취업학과로의 쏠림이 두드러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만큼 또 정원이 미달된 학교들도 있잖아요. 네. 이 정원 미달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더 이상 올해만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지역 대학의 사실은 정원의 미달의 현상은 지역의 소멸을 우리가 바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202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뭐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청년 인구가 1년에 13,000명씩 이렇게 광주나 대도시권도 유출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지역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의 인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외부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소위 말해서 유치해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해 우리 교육 국정감사에서 나온 결과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1982년 이래 39년간 전남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가 30여 개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전남이 전국의 폐교 수치로서 1위를 지금 링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학교가 전남의 초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870여 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학생 수가 60명 이하가 5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남에 있는 우리 사실 말해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방 대학은 갈수록 우리 지역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대학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학생을 유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대학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정시 모집의 미달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학생 충원율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화로 인해서 정말 지역의 어떤 붕괴 또 지역의 소멸과 더불어서 대학의 소멸까지도 지금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부총리가 지금 지난 연말에 또 지역 대학들 또 특히나 이제 대학에 대한 인원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 대학에 대한 영역들을 만약에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 대학의 형태로 만약에 이 정책들을 좀 투여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인구도 그렇지 않아 적고 또 지역 소멸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또 지방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구조 조정에 대상이 된다면 정말 우리 지역 공동체는 사실상 붕괴되는 수준으로 치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정부 당국이나 또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또 특단의 대책들이 좀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남 지역의 인구가 유출된다라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주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지방대 정원이 미달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갈수록 심화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대학의 이러한 정원 미달 사태는 사실 우리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도 기준입니다. 2020년도 출생아 수가 한 해 27만 5천여 명 정도가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망자 수가 30만 7천 명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인구학적으로는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특히 역전돼 버린 현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이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전국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미 약간 42% 정도가 다시 말해 105곳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이 이미 인구 소멸로 지금 사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전남의 경우는 더 심각하죠. 전남은 이미 데드크로스, 즉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앞지른 이 경우 2013년에 이미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17개 광역시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전남이 굉장히 인구 구조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은 국토의 11%가 사실 이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 국토 면적이 약 11%가 되는데 이 11%의 이 공간에 무려 한 2%의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 지역에 약 48%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가 다시 말하자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공동화 문제에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광역시 단위를 제외한 이러한 중소규모 군단이라든지 이런 시단 이런 경우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아울러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청년층의 인구 또한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수도권 과밀화가 사실은 이 지방대학의 정원의 미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수도권 과밀화에 따라서 지방대 정원 미달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전남은 대부분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이 또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참,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 대학은요, 지역의 자산입니다. 대학이 없어지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학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은 사실은 이 지역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입학 자원에 따른 즉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요인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그 녀석들을 지방 대학이 어떻게든 채워 나가지 않으면 사실 지역 공동체가 사실상 이게 붕괴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제가 우리 대학의 경우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이 초당대학교라는 곳인데요.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학생들이 3,200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디서 사냐면 대부분이 무안읍과 목포에서 이렇게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00명이 무안읍을 활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대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대학에 어려움이 처해가지고 한다면 이 무안읍 인구가 한 9천 명 정도 되는데 사실 초당대학교라는 이 대학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지역 상권은 이미 붕괴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미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폐교된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성화대학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성화대학 주변을 가볼 일이 있었는데요. 이미 그곳에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의 활기찬 그 거리는 그 움직임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그 지역은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그냥 폐허가 된 수준으로 전락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네. 이 지역의 대학은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공동체, 지역의 경제, 지역의 정치, 지역의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대학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살려보고 또 지역 대학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먼저 우리 지역 안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한 지역민 모두가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씀해주신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또 지방대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타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면 된다고 보시나요? 네,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우리 헬로 이슈 토크에서 다루고 있는 게 전남 지역에만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 이 지방 대학에 대한 문제는 사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곳의 담론입니다. 사실 부산,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강원 할 것 없이 지방 대학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공동화 즉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 유출되면서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이 초중고등학교 폐교로 나타났고 이제 그 여파가 대학까지 이제 번진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구조적 측면에서의 타개 방안이 필요한데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네. 이 정말 황소개구리와 같은 입학 정원들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지방 대학이나 지역은 당연히 다시 말해 지역에 대학 하나가 없는데 어떤 청년들이 우리 돌아오겠습니까? 전남 지역이나 각 지방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는 특단의 조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도권의 경우에 보면 또 정원 외 전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 대학 공통인데 이 정원 외 전형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학이 정한 정원이 있고 이 정원 범위 내에서 5.5%도 추가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 전형이나 특성화고교, 기초생활수급대 이런 부분들 5.5%의 정원 외 전형도 대학에서 뽑을 수 있는데 수도권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5.5에 해당되는 이 정원의 전형의 경우에도 이미 정원 내로도 넘진 않는데 여기 인원을 더 흡수해버리는 이런 기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의 전형 같은 경우도 이거 빨리 폐지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대학이 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 생태계가 다 이게 붕괴돼 버리는 이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국립대학이나 뭐 수도권 대학이나 뭐 할 것 없이 특히 국립대학도요. 지방 소재의 국립대학들은 굉장히 이제 경쟁력들이 약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와야 되고 또 양질의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 대학을 선택을 하는데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지방 사립대학이라든지 지방 국립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원들 적정 규모로 이제 줄여야 되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 대학에만 이 인원을 줄이는 부분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이 먼저 줄여주는 과감한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비수도권 대학, 즉 우리로 말하는 지방 대학이겠죠. 이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든지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어학연수, 또 취업 혜택, 뭐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취득,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등 지방 대학으로 수도권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또 지역에 있는 학생이 또 우리 지역의 대학에 왔을 때는 굉장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또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부분도 수도권 대학들은 좀 규제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았을 때 지방 대학이 우선하는 이런 인센티브들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서는 현재 교육부 중심의 대학 평가, 즉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가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당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똑같은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연구 중심의 대학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당대학교는 교육 중심의 대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대학과 같은 이런 지방 소재의 대학들은 대부분이 교육 중심의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치 메이저리그 선수하고 소위 말해 메이저리그 선수하고 다시 말하면 축구의 뭐 동호회하고 같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종목도 맞지 않고. 왜? 서울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과 편제나 우리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학과 편제나 차이가 있거든요. 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는 이 대학을 평가할 때 그런 획일화된 방법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이 대학을 좀 유형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 중심의 대학, 교육 중심의 대학, 직업교육의 중심의 대학 이렇게 리그를 좀 나누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는 지원하는 또 거기 안에서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보는 이제 이러한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대학 평가가 하나의 기준으로 서울대학교부터 우리 전남에 있는 모든 어느 대학과도 똑같은 기준 평가하다 보니까 사실 다익과 권리와제 싸움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방대 위기 현황과 함께 혜택의 방안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각 학교의 미래,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 대학을 포함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좋은 대학,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한 대학, 또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으로서 스스로의 존립의 근거를 소위 말해서 정립하지 않으면 대학의 소멸은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 대학 스스로 지역 대학 스스로에 대한 자구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학의 문제로만 놓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 관, 학, 언론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또 지역 공동체를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이런 지역 대학들을 아낌없는 우리 지역민들이 성원과 지지가 뒤따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지방대 생존 위기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대 정원 미달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